자, our view of the world, 우리의 세상에 대한 관점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 From an outside,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순수하고 객관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잖아. 그게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객관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하면 그 관점은 형성된다. 무엇에 의해서? 주제문인지 우리의 멘탈 어빌리티, 정신적 능력에 의해서.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공유된 문화적 관점, 우리의 고유한 가치관, 믿음, 신념 이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다 자기 생각대로 바라보는 거지. 객관적인 형태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어휘는 괜찮거든. 그지? 형태로. 자, 그런데 요것도 이제 조심해줘야 되는 거냐. 2번 This is not to say 이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래. There is no real way 현실이 없다라는 건 아니래. 우리의 정신세계 외부의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 거냐,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거냐, 아는 건 아닌 거지. 그리고 또 올때 또 병렬구조, 또 뭘 말하는 건 아니냐면 세상이 단지 일루션, 환영이다. 그치?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으로서의 세상, 주관적인 뭐 어떤 상상의 세상 이런 것도 아니지. 객관적인 세상은 있기는 있지만 그걸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의 정신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된다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 It is to say 또 뭘 말하는 거냐면 Our version of reality, 우리의 현실에 대한 버전은 정확히 그것이래. 그게 뭐냐? 우리의 버전이라는 거지. Not the version, 그 버전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 함의가 들어가면 될 수 있는데 요거 형광펜을 보면 our version이라는 게 요거 있잖아 위에. 요거 형광펜 해볼게.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 어떤 가치관, 뭐 신념 이런 거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 not the version 할 때 요 버전은 뭐냐면 위에서 나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순수하고 객관적인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주관에 의해서 세상에 대한 판단을 한다. 뭐 그런 얘기지 뭐. 뭐 어디선가 뭐 들어는 본 것 같은 얘기잖아. 그치? 주제문 다 나온 상태야. 빈칸으로 얘기 조금 부족해. 그래서 뭐 이게 뭐냐? 이게 our version, 더 버전에서 이 더 버전이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객관적인 세상입니다. 실체가 있는 세상. 그래서 there is no single universal or authoritative version. 한 가지 보편적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버전은 없어. 이치에 맞는 make sense. other than 뭘 제외하고 as a theoretical construct. 이론적인 구축? 이론적인 구성을 빼놓고는 이렇게 한 가지 버전이 있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런 거야? 물어본 거야. 지금 이제 나온 걸로. 한 가지가 없는데 왜 그래? 세상에 대한 버전은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야.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있잖아. 노 빼고잉 여기까지 나온 버전, 이게 더 버전 얘기하는 거야. 이거야. 저게 아니라고. 왜냐면 우리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 달라질 거니까. 이거는 뭐 무시할 때 이론적인 구성으로서 아니야. 이론으로는 한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we can see the world, 세상을 바라볼 수 있죠. 오직 뭐로써? 그게 우리한테 보이는 것으로서. 계속 연결을 해볼게. 형광펜. It appears to us. 여기에 된 빨간색 our version이야. 요거만 영감을 잘 가면 돼. As it truly is.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더 버전.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로서가 아니라. 계속 연결되는 거죠. 파란색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한테 보이는 대로. 즉
가치관을 반영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왜냐면은 there's no as it truly is. 그렇지. 역시 있는 그대로 세상은 없기 때문에 뭐 없이 우리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이중부정이지? 이 세상의 형태를 제공하는 관점이 없이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거지. 여기가 빈칸이 될 수 있다고. 괜찮지? 이중부정이니까. 빨간색과 파란색만 잘 찾아와서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되지. 큰 건 없었어. 그지? 있는 그대로 모습이냐?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이냐? 자, 그래서 인용을 통해서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re's no view from nowhere. nowhere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곳이잖아. 이게 원래 함의로 나왔던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의 관점은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장, 관점을 얘기하는 거지. 입장이 즉 관점이 없는 견해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관점이 없는 견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되는 거 아니냐? 앞에 노가 있잖아. 그래서 뭐야? 관점이 있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 입장이 없는 관점은 없다니까 요거 without a perspective give it a form이라는 게 이게 또 이만큼이 그대로 저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함의 답을 보면 즉 객관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세상의 세계관 지어서 얘기하는 건 파란색이지. 파란색 관점은 없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은 빨간색 관점이라는 거잖아. 그치? 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입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선제에서 있는 거는 뭐야? 객관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주관적인 거야. 객관적 관점이 없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노는 저 앞에서 부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좀 여기만 헷갈리지 않게. 왜냐면 우리는 cannot see the world. 세상을 볼 수 없으니까 뭘 제외하고? 특정한 관점으로부터를 제외하고. 그리고 and that perspective. 그 특정한 관점이 영향을 준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 이게 너무 중복이긴 한데. 이게 particular perspective. 이게 이제 결국 이거냐, 그치? 이거가 없으면 세상을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계속 이중부정이야. 여기도 cannot without, 그치? not without. 다 이중부정이야. 다 같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we can experience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 오직 뭘 통해서? 우리의 관점. 그걸 여기서 또 휴먼 렌즈라고 했다고. 빨간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인간 렌즈, 우리의 관점을 통해서 이걸 세상을 우리한테 이해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일단 뭐 주제도 제목 형태로 괜찮아, 요지던. 그래서 요지를 보면 인간의 렌즈라고 하는 말이 이거 우리의 가치관 정도만 하나 써놓고 뭐 신념 을 통해서만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편견 없는 세계관은 없다. 요지를 형용해놓고 돼. 요지랑 빈칸 어휘도 문맥으로도 색깔 맞춰가면서 해주면 되겠다. 됐지?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세상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는 객관적 아니야. 즉, 이 말이 좀 길은데 우리의 문화적 또는 독특한 가치관이나 신념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야. 얘가 아니라 특히 뭐 요게 키워드긴 하지 문화에게 빼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만 요거지 독특한 개인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반복인데 이게 좀 사실 그렇다고 해서
실제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현실이 환영이라거나 또 현실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그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의 현실 버전은 뭐다? our 버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our 버전이라는 거는 위에서 얘기한 요 버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저 용어를 살리면 더 버전이 아니라 객관적 버전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조금 날리면 그러니까 세상을 인식을 뭘 통해서 하냐면은 우리에게 보이는 방식으로. 즉 우리에게 보인다는 게 계속 연결한 our version. 역시 더 버전에 해당하는 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이거 좀 구분을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으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방식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perspective,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철학자 뭐 인용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 사람도 결국 똑같은 얘기지. 우리는 세상을 특정 관점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특정한 관점, 보이는 방식, 즉 우리의 관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뭐 노웨어에 대한 입장이 없는 관점은 없다. 이중부정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특정한 관점이라는 걸 밑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또 인간 렌즈, 휴먼 렌즈 이 정도야. 키워드만 따서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국이야. 그지? 그래서 업이랑 빈칸만. 빈칸이 가장 좋긴 하지. 주제를 빼놓고는. 오케이. 자, 오픈. 종종 오버루트. 간과되는 거지. 분사목을 PPO. 그렇지만 똑같이 중요한 거야. 이 중요한 스테이크홀더는 이해관계자를 얘기해. 이해관계. 스테이크가 이해관계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이해관계자한테 중요한 것으로서 뭐냐? 그게 소비자래. 미스터 컨슈머. 도치가 된 거지. 어떤 소비자냐면 plays a large role. 큰 역할을 하는 뭐에 있어서 사생활의 역설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이게 사생활 역설의 개념이라는 걸 형광펜 한번 해보고 그럼 이건 이렇게 봐야겠네. 분사구문이 아니라 잘못 봤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묶어서 이거는 수식어를 보면 되겠고 똑같이 중요한 거고 이 사생활 역설에서 큰 역할을 하는 소비자가 종종 간과된다 해서 이게 이제 동사 주어가 consumer is overlooked 강조하기 위해서 저 overlooked 앞으로 끌어냈다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있네. 아닌가? 간과되지만 똑같이 중요한 것은 소비자이다. 왜 소비자가 간과되는 게 맞지? 이렇게 약간 줘요. 요 개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비자는 is overlooked, 간과가 되고, 그런데 이 소비자는 is as important, 중요하다, 이해관계에서 나오고. 이렇게 가야겠네. 오케이? 그렇게 봐. 약간 도치된 거 맞아요? 그럼 일단 개념이라 저걸 함의로 줬는데 사생활 역설도 개념 여기도 나오지만 내용을 먼저 보고 가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야. 개인정보 활용 스스로 허락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함의를 한글로 한번까지 이해를 좀 해주면 돼. 그걸 다 이해를 함의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소비자의 참여 레벨 수준 모든 방식에서 디지털 경험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몇 가지가 주어지 그것은 단지 exploded, 해외에서 폭발했어. 그러니까 디지털 경험, 디지털 뭐 공동체 이런 데서 소비자 참여 수준이 증가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리고 그 참여 수준은 인게이지먼트 레벨은 보여준대 느려지는 신호를 보여주지 않는 거지. 부정하니까. 소비자 참여가 온라인에서 자꾸 증가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awareness, 인식이 있대. 어떤 인식이 있냐? 나돈니 인식, 버돌소 인식, 그렇게 된 거지. 대절. 어떤 인식이 있냐면, 요거는 그래서, 요 대은 저 awareness를 얘기하는 동격이겠지. 대신이니까. 어떤 인식이 있냐면, 첫 번째는 그들의 퍼스널 데이터, 개인 정보가 도와준대. 풍부한 경험을 촉발하는 것을 이런 회사들이 제공한다. 그렇지? 개인 정보를 제공을 해야 경험이 풍부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뭘 정보를 주잖아. 또한 어떤 인식이 늘어나냐면 이런 개인정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프라이스, 대가다. 네가 지불하는 그 경험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 여기 뭐 여기 백화했지. 색깔을 맞췄는데 여기까지 다 가자. 좀 생각을 해보고 이게 한 단어 이거 privacy paradox 요거지. 요거는 함이라면 이게 뜻이라고 보고 저걸 빈칸으로 하면 돼. 여기 가장 중요하게 저 빨간 것이 들어오고 이해는 되지? 이제 개인정보 그래가지고 뭐 걔들 뭐 유통시키고 뭐 그러잖아. 돈 갖고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withou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이 더 나은 이해 없이 무엇, 언제, 왜 데이터가 수집되고 사용되는지 이런 거 없이 소비자는 종종 남겨지지 느끼도록 취약하고 뭔가 상충되도록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내 개인정보 왜 줘야 돼? 라는 걸 모르면 당연히 나 개인정보 털리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게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예시, 저거에 대한 예시를 준 거지. 소비자의 어떤 혼란스러운 상태. 나는 이 레스토랑 찾는 어플 좋아, 내 폰에. 근데 내 데이터에 발생하는 게 무슨 일이 발생하나? 내가 만약 오케이, 개인정보 동의하겠습니다. 요청받았을 때 만약 그 어플이 사용하겠다, 내 현재 위치를.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니까 취약하고 혼돈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도 있든 무장되다, 갖춰지다, 도구로 무장이 됐어. 그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근데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 동의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동을 한데 수동적인 방관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저기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거랑 마지막 문장도 형광펜 하면 돼. 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제공하는 거 대신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대가를 알고 싶으면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 이제 의지 자체는 뭐 개인정보 제공의 속성을 좀 이해하는 주체적인 소비자, 능동적인 소비자가 됐다는 게 주제이기도 거예요. 근데 얘는 요 앞에 이 두 부분 보기 위주로만 보면 되겠다. 사실은 뭐 어휘는 그냥 뭐 좀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 사생활 아니지? 개인정보지? 개인정보의 역설이지, 여기서. 프라이버시가 어차피 개인정보야. 개인정보 역설.
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디지털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는 뭐 증가를 겁나 해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지털 경험을 참여하면서 소비자들의 인식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지. 이 개인정보 제공이 풍부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좋은 인식도 있지만, 반면에 이 개인적 그거는 또 그래,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이 경험에 대한 대가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개인정보 역설이라는 이 부분이 요거를 얘기하는 거였다. 경험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러면 소비자는 뭐 혼란스럽겠지? 혼란, 취약한, 뭐 느낌 이런 걸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예시가 하나 나오고, 어플. 그래서 결국은 이 개인정보 선택이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소비자가 수동적 방관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이동하게 된다. 선택할 수 있는 도구지. 그래가지고 능동적 참여자, 선택할 수 있는 도구. 요거 해야 되겠지. 결론은 주제는 저기 원리가 있으며, 그래서 자, considerable work, 상당한 연구. 뭐 문화 심리학자, 인류학자 뭐 이런 사람들 연구가 뭘 보여줬냐면, there are indeed 정말로 large and sometimes surprising differences, 크고도 놀라운 차이가 있다. 뭐에서? 말이나 컨셉, 개념에서. 어떤 말, 어떤 컨셉? 다양한 문화가 가지는 목적어 빠진 자리 관계대명사. 감정 묘사하는, 감정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말이나 개념 자체가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지.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circumstance, 상황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들마다 사회적 상황에서 또 사용하는 감정 관련된 말, 개념 다르다는 얘기야. 근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draw, 이끌어내는 거야. 특정 감정의 표현을. 그러니까 문화, 이쪽 문화, 저쪽 문화가 있으면 이 문화에서는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이런 감정 표현이 가능한데 저쪽 문화에 가서는 그게 안 된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두 가지 빨간색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결국은 문화들,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문화들마다, 다른 문화마다 감정에 관련된 단어, 개념 다르고 특정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도 다르고. 이거요. 이거 말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문화들에서 첫 번째는 감정 관련 말, 개념. 두 번째는 특정
특정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아이들이 다르다. 문화마다 다르다. 요거가 된 거지. 주제가 사실 나왔지. 이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왜냐면 처음에 인용까지 준 거잖아. 뭐 되게 다수의 연구가 그런 거 보여준다니까. 자, 그런데 역점이네? 그럼 뭐 같은 거야, 갑자기? 그러한 those 데이터들은 do not actually show. 보여주지는 않는데, 뭘? different culture, 다른 문화들이 다른 감정을 갖고 있다. 동일 감정에 대한 표현이 다른 거지, 감정 자체가 다른 건 아니라는 거지. 동일한 좋은 기분 좋음의 행복감도 표현해서 되게 기뻐할 수도 있고, 동양 같은 데 이제 약간 수줍게 기뻐하고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래서 만약 우리가 think of emotion, 감정을 생각을 한다면 중심적이고 central, 신경학적으로, 뉴럴이 신경적으로 implemented state, 행사된 상태다라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우리의 정신적인, 신경적인 작용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동일한 감정이지만 표현이 다른 거지 감정 자체가 다른 건 아니다. 됐지? 그래서 say 말해보자면 컬러 비전에 대해서 색깔의 어떤 이건 이제 또 다른 이제 하나 이제 얘는 주제 쪽 감정 얘기는 아니긴 한데 이게 이제 비유하는 거라고 보는데 색깔을 구분하는 이제 세계 인식이 되겠지. 컬러 비전이라는 게.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것들이지. 이게 병렬 구조요. 여기 좀 복잡한데. 세이트, 앤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렬 구조. 첫 번째는 여기 이제 묶어주면 되지. despite 여기가 관계 전치사 구 전면구. 똑같은 우리 신체 내부의 처리 과정에도 불구하고 신체 내부의 처리 구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신체적인 상태는 인간이 어쩌나 똑같잖아. 눈 자체를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신체에는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석하고 분류하고 감정을 이름 붙이는 방법은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 컬러 비전 얘기처럼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은 여기서 묶어야 되는 거네. 비유가 여기서 그냥 끝난 거야. 컬러 비전 얘기를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색깔에 대해서도 문화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잖아. 우리나라가 되게 세계된 표현이 디테일하잖아. 같은 빨간색을 서양 애들에 비해서 붉은죽죽 붉은수레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잖아. 페이지요. 역시 문화마다 같은 감정에 대해서도 표현하는 해석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어떤 신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냐면 we learn, 배워. 특정한 문화권에서 뭘 배우냐면 the social context, 사회적 맥락을 배운다. 이 성경 묶으니까 동사의 목적어는 이거야. 그 안에서 이미지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적합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자, 위에서 보면 이 나돈니 버들소에서 요게 1번이었고 요게 2번이었는데 지금 문화마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단어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화마다 특정 문화권에서 특정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이 다른 거. 정확하게 같은 거를 지금 두 번 준 상태예요. 똑같고 했어. 이제 이게 맞춰볼게. 자, 하우의 볼 역적. 자, 그런데 이게 위에서 나온 이런 데이터들이 즉 문화마다 다른 감정이 있다라는 거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좀 부연 설명을 하면 감정 자체는 동일한 거고
다르다는 거다. 아까 몇 번 얘기했던 그거야. 이건 보충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 인식처럼 결국은 첫 번째 그렇게 표시된 것만 하면 되잖아. 결국은 문화마다 이 감정에 대해서 해석하고 분류하고 네임, 명명하는 방식이 다르다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이거 적절한 감정 표현의 적절한 상황이라고 해야 되구나. 감정 표현의 적절한 사회적 맥락도 다르다. 다르다 한 번만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렇게 된 거야. 넘버링을 한 게 같은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하와이벌이 또 나오네. 그럼 위에서는 뭐였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문화가 다르다고 감정도 달라지는 거냐? 그건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게 나와야 될 텐데. 감정 상태 그 자체는 문화마다 역시 같다. 인베리언트가 다르지 않다거든?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거. 배열이가 다른 거니까 다르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불변이다. 이게 불변이라는 게 세임 정도로 그냥 똑같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이게 지금 앞에 이거 하워이벌 문장이 두 개라고 해도 같은 얘기지. 구조도 똑같지. 이거 얘기죠. 적을 수가 있거든요. 감정 자체는 문화에 상관없이 불변, 즉 동일하다. 요거는 지금 요거랑 같은 얘기라고 보는데, 그러면 되게 구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 맞지? 다르다. 근데 문화마다 감정이 다르다는 말이 똑같다. 다르다. 문화 상관없이 감정 자체는 불변이랑 똑같다. 그지?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보면 되겠다고. 문장 사진은요, 하와이벌 쓰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것도. 그래서 in a sense, 어떤 면에서 we can think of, 생각할 수 있어. 기본적이고 문화적이고 유니버설, 보편적인 감정의 모음을 생각을 할 수 있대. 그게 진화에 의해서 형성된 거고, 공통적인 거 얘기하는 거지. 어떤 면에서 공통적인 감정도 있을 수 있고, 분해에서 불분해되든 실행이 되는. 하지만 역시 공통점이 있지만 하지만 다르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링크, 그 관계, 그런 감정적인 상태와 자극 사이의 관계, 행동, 이런 다른 인지적인 상태, 이런 거는 다르다.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가소성 있는 데서 이게 변화할 수 있다. 쉬운 말은 체인저블이라고 하면 돼요. 체인저블. 가소성이 있어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저게. 그리고 역시 can be modified. 수정될 수 있다. 학습에 의해서 특정한 문화적 맥락. 똑같은 얘기지. 그러면 여기도 보면 여기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인 감정이 존재를 해. 문화적으로는. 그러나 이게 특정한 문화적인 맥락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가소성 있다, 플라스틱이라고 말해서 쓴 거지. 그럼 이거조차도, 그치? 그럼 이거는 어디다가 맞춰줘야 되는 순서를 좀 바꾼 거지. 여기 가지고 우리가 요새 이제 파란색 부분 요거,
같다라는 거라면 다르고 수정된다는 건 요거지? 요게 그대로 온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얘는 크게 이렇게 세 등분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딱 맞지. 다르다, 같다, 같지만 그러나 다르다. 이런 식으로 크게 구조적으로 볼 수 있다. 했어요? 이거는 뭐 맥락업이랑 문장 저렇게 순서만 저렇게 좀 나눠서 보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자르는 거랑 좀 다르잖아. 이 지문 자체는 하월 볼 때문에 저렇게 잘랐지만 실제 내용은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 거잖아. 이 하월 문장 위에다 붙이는 게 더 이렇게 크게 구조적으로 보기 좋단 말이야. 이렇게 잘라주면 돼. 내용 파악할 때. The approach 접근법이고 어떤 joint cognitive system이라는 공동 결합 인지 시스템 이런 거래. 결합 인지 시스템. 이 접근법은 로봇을 취급해요. 뭐의 일부분으로서 하냐면 인간 기계 팀의 일부분으로서. 인간하고 기계가 함께 작업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 봐. 결합 인지 시스템이라는 게. 거기에서는 intelligence is synergetic. 이 지능이 시너지 효과를 갖는 거지. 그지? 지력에 서로 도움을 준다는 게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하잖아. 지능이.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 각각의 에이전트, 행위자, 사람하고 로봇의 기여로부터 발생하는 정인 거지. 조인트 커버넌트 시스템보다 인간하고 같이 결합해서 로봇이 서로 지능에 시너지 효과를 주는 인간 기계 한 팀을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팀은 구성돼 적어도 한 대의 로봇하고 인간 하나하고 그리고 종종 혼합된 팀이라고 불려. 왜냐하면 그건 혼합이니까 기계하고 인간 행위자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치?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자율주행차가 그건가 보다. 그치? 그럴 수 있지? 자율주행차는 거기에서 인간이 운전을 켰다 껐다 할 수 있지. 시동자체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인간도 행위를 하는 거고. 그게 그거 하나의 사례이다. 여기도 있지만 예시가 나옵니다. 자율주행차를 저렇게 결합 인지 시스템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로봇도 뭐 저런 거에 하나의 혼합된 팀의 사례를 이렇게 뭐 원격 재택근무, 텔레커뮤니케이션 재택근무, 커뮤니티 원격으로 재택근무하는 로봇들 뭐 산업이 돼. 그럼 뭐 그냥 예시 드린 거지. 그 엔터테인먼트 로봇이 인간하고 같이 로봇하고 해서 오락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런 게 있나? 그리고 재택근무하는데 로봇하고 인간하고 한 팀으로 하는 게 있나? 뭐 있을 수 있다. 어차피 뭐 잘 와닿지 않았지만 자율주행차가 똑같다시피 그냥 예시가 두 개 나왔다고. 자, 그래서 그 설계 과정이라는 것은 컨센트레이터 집중을 한대. 뭐에 집중을 하냐면 그 행위자들이 어떻게 협력을 할 거냐, 인간과 로봇이. 그리고 서로 어떻게 코디네이트, 조화를 이룰 거냐, 조정을 할 거냐, 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결합 인지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 자체는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잘 협력과 조화를 이뤄서 목표 달성을 할 거냐, 뭐 그거에 집중하는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 그래서 rather than 이 로봇을 다루기보다는 peer agent, 동료 행위자로서, 동료 주체로서 다루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완전히 독립된 이런 어젠다, 명제가 있는. 그러니까 로봇을 개별 주체로 보지는 않는 거야. 결합을 해서 공동을 하지만 이 결합인지 시스템은 이 시스템의 접근법은 로봇을 취급을 한다고 헬퍼, 그러니까 인간을 도와주는 요소로서 취급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이게 시각장애인 안내견이요. 얘들은 약물이 개처럼 인간에 종속돼서 인간을 도와주는 존재, 동등한 존재로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결합인지 시스템의 설계에서는 인공지능이 artificial intelligence가 사용이 된대요. 당연히 그렇겠지? 올라오면 무엇과 함께 인간 로봇의 상호작용 원리와 함께 뭐하는
로봇을 만드는 어떤 로봇 충분히 지능이 있어. 좋은 팀 멤버가 될 만큼. 그래서 요지 자체는 뭐 이게 된 거지. 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까 우리 한 요거 이게 주제문이 되긴 한 거거든. 근데 얘는 무관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요 문장만 형광펜을 놔. 요 문장 주제문. 저거는 뭐 저거다라고 하는 거고 개념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게 결합인지 시스템인데 그거는 이걸 목표로 한다. 여기 결합인지 시스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로봇 둘이 합쳐진 거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말은 뭐 제가 그렇게 안 썼지만 시너지릭이랑 시너지스틱이라는 게 시너지릭 이펙트, 시너지 이펙트 얘기하는 거지. 특히 이제 뭐에 있어서 지력이라고 해놨는데 그대로 쓰지 뭐. 지력, 지능에 있어서 각각 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얘네들 뭐 팀 구성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이제 팀 구성 그래. 팀 구성은 적어도 인간 한 명 플러스 로봇 한 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시로 뭐 자율주행차 얘기가 나오고 내용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오락용 로봇 그런 거 정도 두 가지만 쓰자고. 자, 그런데 이 설계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에이전트 그 행위자들이 이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조정하는 방식을 반영을 한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이제 부연 설명으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로봇을 독립된 과제가 있는 동료로 취급을 하는 건 아니고 원래 헬퍼 도움을 주는 존재로 취급을 한다.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서는 뭐 AI 같은 것도 AI도 뭐 사용이 된다. 뭐 이런 정도겠다. 마지막으로. 그치? 근데 그 AI는 AI가 사용되는데 인간, 로봇, 상호작용, 원리, 적용과 함께 이 정도가 써있는데 타픽 주제 키워드 정도 더 써줘야 되겠네. 자, 에코시스템 생태계는 people 다르다. 뭐에 있어서? 컴포지션 구성하고 익스텐트 정도에 있어서. 생태계가 무엇으로 구성됐냐, 뭐 어느 정도냐 알아가는 게 다르대. 그래서 생태계는 can be defined 정의될 수 있어. 이게 그 ranging이라고 하는 게 ranging from A to B거든. 동그라미 갈까? 범위가 from A에서 B까지에 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달하냐면 생태계라는 게 이 입속에 이 생명체, 뭐 유기물의 뭐 공동체나 뭐 상호작용, 군집종 되겠지 커뮤니티는 입속에 뭐 박테리아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서 또는 이 열대우림의 캐노피에 있는 그런 것들, 커뮤니티 인터랙션들, 상호작용,
캐노피는 이렇게 울창한 숲이 위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있을까요? 또는 지구의 바다의 모든 그런 것들, 뭐 분집들, 상호작용들. 그러니까 뭐 되게 범위가 다양하다, 구성이 다양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보충 설명, 이거 이제 상수는 준 거잖아. 그 지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성도, 그리고 범위도 뭐 입속에서 지구 전 바다까지 되게 범위가 넓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또 프로세스, 과정인데 그것들 생태계를 지배하는 과정은 또 달라. 뭐에 있어서? 복잡함 그리고 속도에 있어서. 그럼 지금 보면은 딱 보이는 게 문장 세 개를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 아, 생태계 자체가 구성이나 정도도 다르지만 그 지배하는 과정도 달라. 복잡성이나 속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포괄적인 걸 주고 보충 설명, 포괄적인 걸 주고 보충 설명, 포괄적인 보충 설명 이런 구조야. 간단하게. 그래서 위치도 뭐 두 문장 괜찮겠다고. 그리고 얘가 빈칸이 나오 있는 빈칸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there are systems that turn over in minute. 1분 안에 뒤집히는. 지금 속도가 다른 거잖아. 1분 안에 해결되는 거니까. 그럼 또 다른 systems others. 그 rhythmic time이 extend, 연장이 되는, 그러니까 한번 순환 주기 얘기하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라고 해, 턴오버가. 이렇게 수백 년, 이건 몇 분 안에, 수백 년. 지금 속도, 스피드가 다르다 이거지. 그 다음에, some ecosystem, 일부 생태계는 extensive, 되게 광범위해. 이 생물 질량, 바이오매스라고 하지? 이를테면 뭐, 사바나 같은 물, 되게 넓고, 일부는 그 지역만 덮어. 리버 베이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 유역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 거야. 이게 좀 복잡성 자체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잖아. 되게 복잡한 큰 것도 있고, 뭐 지역으로 자꾸 좁혀나가서 마지막은 마을에 우무새 연못 이런 거 나오니까. 그지? 여기까지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야. 한번 쭉 읽어보고. 저거. 그럼 얘는 지금 복잡성. 그런 면에서 한번 보면, 생태계, 이건 한번 정리해야겠다. 지배하는 과정이라는 게 여기 두 가지가 있었잖아. 복잡성, 그리고 속도가 있었어.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상술, 이 부분이 이 부분, 뭐 예시라고 봐도 되고 여기는 속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잡성 얘기하고 뭐 공통적인 건 다 다르다 했지? 두 번째 거가 첫 번째 거 내려가. 생태계는 구성과 범위라고 할까? 정도라고 해요. 범위. 또 다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입속에서 열대, 우림, 그리고 뭐 대양, 뭐 이런 것까지 또 상술이 나왔어. 두 번째입니다. 그치? 그렇게 되는 거죠. 팟캐스트 댄스, 팟캐스트 댄스, 상도 이렇게 되는 거죠. 구성도 뭐 다르겠지. 그 다음에 각각의 사례에서 불가분성의 요소가 있대. 인디비저빌러리. 이게 불가분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거는 단어로 이해해볼게. 디바이드가 나누다, 쪼개는 건데 요거의 회용사형을 보시게 되면 디비저블이 돼. 디비저블 나눌 수 있느냐? 근데 앞에 부정의 접두사를 붙여서 인디비저블 하면은 불가분해야 되는 거야. 나눌 수 없느냐. 그리고 이거에 명사형 정비사 붙여서 인디비저빌러리는 나눌 수 없음, 불가분이라는 게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요소가 있대. 아까 특정 요소 뭐 저런 요소가 서로 연결되는 거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 함께 모여가지고 생태계를 구성한다는 얘기겠지 뭐. 그래서 나눠봐라. 디바이드 나눈 거잖아. 생태계를 into parts, 부분들로 뭔가 장애물을 만들어서 나눠보래.
and 영영문답 and 그러면이지? 그러면 이게 속담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부분의 생산성의 합계는 일반적으로 발견이 될 거야. 이게 참 괜찮아. 더 낮은 것으로 뭐보다? 전체의 생산성보다.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 부분의 합계는 전체보다 부족하다. 아니면은 전체는 부분의 합계보다 더 크다. 이런 거 있잖아. 이해되지?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이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생태계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휘로 할 때는 이게 가장 좋아. 그리고 괜찮아. 로우 자체. 그래서 other things being 이것도 분사구문인데 뭐 원래 문법이었어요. 다른 게 동일하다면 분사구문. 여기 이제 분사야. 근데 뭐 문법을 내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디비주얼이라고 해서 요 얘기하는 거지. 전체는 부분의 합계보다 더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생물학적인 개체수의 이동이라고 하는 개체들의 이동이 바로 이유가 된대. 그래서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세이프 패스지 안전 통로요. 그게 가능하게 이동하는 종들이 생존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볼 때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뭉쳐서 갈 때 뭔가 더 좋다. 뭐 그런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아. 떨어뜨릴 수 없다는 얘기 연장이니까. 뭐 정리를 하기 전에 이거는 이 세 문장을 다 형합해를 해. 일단 저기 이제 밑줄 친 건 다 빈칸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저 세 개를 합쳐서 주제문을 만들어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태계는 불가분성. 그래서 이게 전체의 합계, 전체의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전체의 생산성은 이게 부분의 합의 생산성보다 더 크다는데, 근데 이걸 말을 여기 그대로 쓰게 되게 되면은 얘가 얘보다 더 낮은 생산성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주인공이 얘가 아니라 얘 입장이라는 얘가 더 낮은 거잖아. 얘가 더 큰 거니까. 그러니까 개념만 좀 이해하면 되겠지. 밑에 이제 이거는 그냥 날려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됐고, 그래서 얘는 여기도 해놓은 것처럼 주제 자체를 물어보기는 어렵고, 1, 2, 3 먼저 동그라미 해놓고 저게 그거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휘 개념보다는 이거 어휘를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빈칸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휘로 평범한 편한 문장. 그 다음에 이제 무관한 거는 저 생태계 관련돼서 뭐 생태계 파괴 뭐 있다는 얘기 나오고 뭐 이러면 무관하게 되는 거지. 자, 최근에 in recent year urban transport professional 도시교통 전문가들은 글로벌리 세계적으로 have largely 주로 이거는 acquiesce라고 하는데 처음 봤어요. 관점을 따른데 어떤 관점을 따른냐 이렇게 어려운 말 썼어. 팔로워 들고 그잖아요. 팔로워 치열해서 그러니까 교통 전문가들이 도시교통 전문가가 무슨 관점을 따르냐면 도시에서의 자동차의 수요라고 하는 게 need to be managed,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accommodate, 수용되기보다는. 그러니까 도시에서 자동차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자동차 대수를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관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은 첫 문장에 포괄적으로 던져주고 무슨 얘기예요? 증가하는 소득은 불가피하게 자동차 사용의 증가로 가져왔지. 모터라이제이션 자동차를 사용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야. 당연하지. 돈 벌면 자동차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지. 그래서 even without the imperative of climate change,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한 원래 임페러티브는 꼭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뭐 불가피한 것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런 거다 뭐.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있으면 뭔가 자동차 조절을 꼭 해야 되는 거잖아. 기후 변화 원인이 자동차니까. 불가피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The physical constraint of densely inhabited city and corresponding demand of accessible mobility 쓸 때요. 왜 이렇게 길어?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적인 제약, 인구 밀도가 높게 거주되어 있는 도시들에서 하나만 보자고. 그러니까 기후변화 요소가 없어도 일단 도시는 시골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물리적 공간에 제약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리밋, 제한을 한대. 이 option of expanding road network, 그지? 이 도로 교통망의 확장이라는 선택을. 아, 그렇지. 왜냐면은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없애고 도로로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 얘기야. 그래서 그 도로 교통망이라서 순전히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증가하는 자동차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없는 도로를 도시에서 더 만들 수는 없지 않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관리해야 된다고. 요거 하나 날리게 읽어봐. 이것도 그냥 그런 개념인 거야. 이동성이 무조건 그래.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 좀 전에 그 말 나와야 되잖아. 관리해야 된다. 파란색이라고 보지. 도시가 그별로 발달하고 걔네 레지던 주민들이 더 잘 살게 된다. 프로스페러스 번창 잘 살게 되면서 자동차 필요하겠지. 근데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는 거야. 차를 사용하지 말도록 선택해라. 즉 관리를 해라 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포커스, 초점이 된 거지. 도시 관리자, 이관자, 계획자들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제문이 되긴 한 거고, 요것도 주제문이고, 둘 다 주제문인 거지. 그러면 우리 형광펜을 이렇게 맞춰서 한번 해볼게. 여기를 요만큼까지만, 파란색 여기까지만 형광펜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걸로 가지 뭐. 요거 persuading people not to choose. 이게 to not choose가 아니라 not to choose잖아. 문법은 잘못된 거 아니야. 요거를 해서 두 부분을 해서 형광펜 한 거 연결하면 되겠지. 저게 이제 같은 얘기라면 자동차 수요라고 하는 거 제한을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지. 물질 공간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improving the quality, 질을 개선하는 거야. 뭐에? alternative 옵션, 대안적인 옵션의 질을 개선하는 거. 이를테면 뭐 걷는 거나, 그치, 자동차를 쓰지 말라고 하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질을 좋게 해야 되잖아. 걷는 거, 자전거 타는 거, 대중교통 이런 거. 이런 게 중심적인 요소가 이 전략이야. 이게 성공하려고 그러지?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대중교통이라 늘려줘야지 차를 못 써도 괜찮다고 그러지. 그런데 however, 그것도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야 되겠지? 가장 직접적인 접근 방법은 다른 얘기네. 자동차 수요 관리하는 가장 직접적인, 그런데 가장 센 방법은 뭐냐면 making motorized travel more expensive and restricting it with administrative roads. 역시 만드는 거야. 자동차 타고 이동하는 걸 더 비싸게 만드는 거. 세금을 많이 매겨요. 그리고 그 이동하는 걸 제한하는 거야. 이런 행정적인 규칙을 가지고 법으로 제한하라는 얘기네. 그냥 권장해서 될 정도가 아니다는 거지. 이게 가장 센 방법. 어쨌거나 이것도 관리가 되는 것도 구체적인 뿐인 거지. 그러면 이게 얘하고 얘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설득한다는 게 권고하는 거고 이건 법을 못하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여기도 파란색 부분만 형광펜을 해봐. 그래서 연결을 해.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는 권고하는 거라면 여기는 법을 만드는 거라 뭐 그런 약간 차이가 있어. 그래서 법이기 때문에 however로 센 놈을 얘기한 거지. 여기서도 두 개 넣기 때문에 힘좀 줬죠. 자, 마지막 문장 뭐라면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대한 자동차 이동의 기여라고 하는 것은 강화를 한대. 이러한 불가피한 곳을. 그러니까 기후변화 요소까지 적용을 하면은 저렇게 법 제정하는 거에서 더 정당성이 따르겠지? 그래서 결국은 천부적인 규제물이잖아. 자동차 수요를 그냥 수요라는 게 포용해서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 수요,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 이 정도 평가편이라면 일단 주제가 되겠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딱 세 등분 연결사를 기준으로 나눠서 순서랑 내용은 우리 행방편한 세 문장 거기만 중심으로 보면 되겠다. 자동차 수요는 인정이라고 하지. 원래 어커머데이션 수용인데. 그렇지, 그 수용. 그러네. 붕이란 말이 있네. 그래서 우리 원래 잘 수용하기보다는 관리돼야 된다. 이렇게 하지 뭐. 수용하지 말고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증가하는 소득이라는 거는 더 많은 하지 말고 수요의 증가, 자동차 수요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하나 정도만 보게 되면 이 인구 밀도 높은 도시의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 등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도로 확장을 제한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 as a result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득해야 되고, 이게 관리 같은 얘기, 우리 현관펜 화살표 연결하는 거. 그러려면 결국은 대안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같은 다음 이와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however 가장 최상급선 거지. 직접적인 방법은 뭐다요? 법으로 주시지 뭐. 행정 자동차 이용을 비싸게 또는 행정적인 규정 이런 걸 통해서 제한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역시 이것도 이렇게 영 컨템포러리 아티스트, 젊은 현대 뭐 예술가, 뭐 화가들, 화가네. who employ digital technology,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걔네들의 작품 활동들이 있지, 프랙티스 관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야. 특히 젊은 층에서. 이건 이제 어휘로. 얘네들은 컴퓨터에 대한 언급을 만들지 않는다.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밑에 나오지만 옛날에는 컴퓨터 아티스트, 컴퓨터라는 말을 꼭 썼어요.
썼었대. 왜냐면 보통 예술 행위는 손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컴퓨터를 써가지고 하니까 좀 컴퓨터라는 거를 딱 부드러지게 표현을 해줬는데 요즘의 이제 추세는 저런 컴퓨터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래. 그래.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 요 화가가 있어. 얘는 뭐 추상화가인가 봐. 내가 추상화 있으니까. 얘가 컴퓨터에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잉크젯 프린터를 써. 컴퓨터 쓰는 거지. 얘는 does not call himself. 역시 자기 자신을 부르지 않아.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지 않는데. 저 컴퓨터 쓰는데도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안 하는데. 나 그냥 예술가 화가야. 그러지. 게다가 이건 이제 화가 입장이고 이제 비판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작품을 동경하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는 화가들도 걱정을 안 해. little concerned. 뭐에 대해서? 그의 컴퓨터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해서. 그 예술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컴퓨터를 잔뜩 써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말도 안 하지만 비평가들 입장에서도 야 저게 무슨 예술작품이야? 컴퓨터 쓰는 게 컴퓨터가 말해서 해주는 건데 라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래. 이런 게 있어. 자, 그래서 이건 This is a marked contrast. 두드러진 대조야. 대조. 30년 전하고는 다르다. 그때는 언제냐면 화가가 있는데 컴퓨터 사용을 하는 화가들은 뭐라고 명명이 되었냐면 레이블도 묘사된 거지. 비판가에 의해서 종종 못마땅하게 뭐로 묘사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컴퓨터 예술가, 컴퓨터 화가라고 불려진 거하고 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컴퓨터를 많이 썼던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요 디스가 있고 요게 대조라고 하잖아. 그러면 컴퓨터니까 요 앞에 오는 말은 컴퓨터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그렇게 보면 되겠지. 순서 봤을 때 문장 3이 이 문장 하나요. 그래서 현재 예술가 세대들에게는 컴퓨터보다 적합하게는 랩탑이야. 노트북. 이게 뭐냐면은 원인 컬렉션 오브 인티그레이티드 포러블 디지털 테크놀로지야. 이렇게 통합되고 이동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모음 중에 하나인데 가지고 다니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가 봐. 랩탑을 가지고. 근데 그게 링크 연결해줘. 걔네들의 사회적인 그 일하는 삶을 사회에서 돌아다니면서 랩탑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고. 이게 무슨 예술작품인가 싶긴 한데 이런 게 있다니까. 그런가 보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태블릿이나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게 이 퍼스널 컴퓨터 데스크탑을 대탑을 쓸 것이 능가를 하면서 그지? 능가하는 거잖아. 이것도 사실 문법으로 얘기하면 이게 위드 AB 구문이거든. 위드 AB 능동이다. 뭐 단어 중심으로 가잖아. 수동하려고 했는데 개인용 PC보다 태블릿을 쓸 더 기능이 좋은 거지. 인터넷 사용해서 능가를 하면서 그래서 slim digital devices 이런 되게 슬림한 디지털 기구로서 resemble 뭐하고 닮은 nothing like the room size mainframe and bulky desktop 이거하고 전혀 닮지 않은 거지. resemble nothing이니까. 왜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방 하나 전체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전혀 닮지 않은 슬림한 거니까. 그전 세계 그건 현재 뭐처럼 보이냐면 컴퓨터 아리스트는 is finally extinct. 원래 빙판이었던 거지. 결국 최종적으로는 멸종한 것처럼 보인다. 그 컴퓨터 아리스트라는 개념이 없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요지를 한번 배워봐. 저렇게 컴퓨터나 노트북이 널리 확산된 저런 포터블 기기 확산된 현실에 대해서 컴퓨터 아리스트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고. 주제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중심으로 보기도 좀 그렇긴 한데 뭐 윗부분 위주가 밑에보다는. 자 일단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젊은 화가들은 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컴 언급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자신을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명명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게다가 추가 열거를 해주면서 이 사람에 대한 비평가들 입장에서도 작품 활동에 컴 쓰는 거 걱정하지 않아. 하여간 뭐 컴퓨터 쓰는 게 괜찮다지. 그래서 바로 이것은 분명한 대조요. 이렇게 된 거지. 분명한 대조. 30년 전하고. 이건 뭐 뺄게. 일단 컴퓨터한테서 썼단 말이었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충 설명 이 부분인데, 여기서는 현 세대는 노트북을 가지고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을 뭐 연결해준다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태블릿이나 핸드폰이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PC를 능가하고 슬림해져.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은 컴퓨터 아티스트라는 개념 소멸 이렇게 된 거지 뭐. 자, 또 크리틱 비평가야. Who want to write about literature? 문학 작품에 관해서 글 쓰고 싶어하는 형식주의적인 포멀리스트 관점에서. 이게 또 뭐야, 그지? 얘는 우선 반드시 되게 밀접하고 신중한 독자가 돼야 돼. 글을 읽어야 되나 봐.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 대해서 비평을 쓰고 싶은 비평가 입장에서 글을 쓸 때, 비평을 할 때 형식주의적인 관점에서 글을 쓰고 싶을 때는 우선은 뭔가 잘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가 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잘 읽는 독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모든 요소를 검증하는 거야. 텍스트, 글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질문하기도 하는 거고, 요거는 병렬을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얘네들이 하나 합쳐져서 텍스트가 작품을 만드는지, 예술 작품을. 그러면 일단 위에 나온 것처럼 close and careful reader라고 하는 게 글을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합쳐져서 큰 작품이 됐는지 잘 살펴보라는 얘기네. 이게 형식주의인가 봐. 서치와 리더, 요거는 빨갛게 표시하는 게 서치가 있으니까 직접 얘기하는 거죠. 요 리더 이거 뭐 순서 흐름 잡을 때 얘기한 거지. 요 개념이 한 거지. 서치나 항상 뭐 따져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되니까. 얘네들은 작품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이런 독자는 성취하는데 그 작품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함으로써 looking inside 그 작품의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외부도 아니고 넘어서서도 아니고 원래 빈칸이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면을 바라본다는 게 이게 형식주의적인 관점일 거고
그게 close and careful reader가 되는 거 아니겠어? 이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역사적인 기간을 검증하는 것 대신에 또는 뭐 작가의 전기나 문학작품의 양식,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다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은 이 외부적인 거가 되는 거예요. 작품 그 자체가 아닌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밑에 쓸까? 외부적인 요소. 작품 자체가 아닌 거지. 이렇게 이런 이력 있는 작가가 썼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요. 그 사람은, 그 비평가는 접근할 거야. 텍스트, 글에 뭘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근데 어떤 가정이냐면 그게 self-contained entity, 자족적인 실체이고, 그 다음에 and 그 작품이 또 뭐 계속 가정, 두 번째 가정 뭐냐면 그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것, 찾고 있는 거지. 이 지배적인 원리를 찾고 있다라는 가정을 보는 거예요. 어떤 원리냐면 글이 글 자신을 드러내는 걸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글 자체가 자족적인 실체예요. 자족이 뭐야? 아마 하는 게 이 글이 자기 어떤 내용 전달을 하기 가능하게 해주는 전체를 관통하는 지배적인 원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자체로서, 즉 외부적인 요소에 도움 없이 그거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빨간색 누구를 형광펜 해준다고 연결해서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 저걸 찾는 거예요. 그냥 글을 잘 보라는 얘기지. 그냥 뭐 선입견이고 외부적인 요소 없이. 예를 들어서 상응하는 상관관계,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A이니까 이렇게 나눠보자면 이 사람의 단편소설 뭐 아라비라고 하는 거에 등장인물들과 그 다음에 사람들인데 그 작가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상응하는 것들은 아마도 흥미로울 수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었는가 보죠. 이 사람 혹시 이 사람 아니야? 재밌을 수는 있잖아.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지금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외부적 요소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외부적 요소가 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이 형식주의자 포멀리스트한테는 걔네들은 작품 이해하는 데는 less relevant, 유관성이 없는 거지, 더 적은 거지. 어떻게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죠. 뭐보다 여기 다시 적어 나가야 되잖아. 글 자체를 제대로 보라는 거. 다른 종류의 정보들보다 어떤 종류? 그 이야기 자체가 그 내부에서 갖고 있는 여기 동방펜을 볼게요. 요거죠 이게 우리 빨간색에다 동방펜을 해서 연결을 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일단은 요지가 있어 확실하게. 형식주의적 관점이라는 거 저거를 형광펜하고 텍스트 안에서만 이야기가 의미를 만드는 방식만 거기만 형광펜하고 그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부엔을 달아본다는 게 그 얘기였던 거고, 빈칸을 빨간색으로 해서 연결했을 때 마지막에 빈칸으로 또 다른 빈칸으로 충분히 좋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흐름 자체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면 되겠고